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교육은 소수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고 책 한 권조차 사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화문 한복판에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도서관도 학교도 아닌 이 공간은 지식은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 철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윤보다 우선이다. 이런 정신이 이어지는 기업, 오늘의 바이스토리,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기업, 교보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공간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학 수석 졸업한 엘리트? 아니면 거대 재벌가의 자녀?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한 병약한 소년에게서 출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신용호, 호는 대산. 어릴 적 그는 폐결핵을 앓으며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도와 고추장과 간장을 담고 밤에는 동생의 교과서를 훔쳐보다시피 하며 글을 익혔습니다. 혼자서 초등, 중등 교과를 독학했고 책과 노트만이 자신의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는 성년을 1000일가량 앞둔 어느 날 결심합니다. 앞으로 1000일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공부하고 독서하겠다. 바로 1000일 독서의 시작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00일 동안 책을 읽고 베끼고 공책에 정리하며 지식을 몸에 새겨 넣었습니다. 단순한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암의 항구, 세관, 우체국, 관공서 등을 돌아다니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 익혔습니다. 작은 곳에선 큰 꿈을 펼 수 없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큰 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그는 결심합니다. 만주로 가자.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돈을 가지고 있던 한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 친척은 당시 만주 지역 친일파 세력과 연결된 인물이었고 신용호의 집안은 독립운동에 힘을 보태던 민족 성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친척의 눈엔 소문으로만 듣던 병약한 신용호가 찾아와 만주에 가고 싶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썩 곱게 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너 같은 허약한 애가 만주에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때 신용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제 젊음이 담보입니다. 못 믿겠으면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로 친척은 시험지를 꺼냅니다. 한자는 물론 암산 문제를 줄줄이 내고 받아쓰기까지 시킵니다. 그러자 신용호는 주저하지 않고 전부 답을 맞히며 시험을 통과해냅니다. 공식 교육도 없던 병약한 사람이 오직 독학으로 한문 수학 글쓰기까지 완벽히 익힌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친척은 말없이 그의 손에 여행 경비를 쥐어줍니다. 사실 이때 신용호는 배불리 먹고 사는 친일파 가족과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며 궁핍하게 사는 자기 가족과의 차이를 보면서 큰 괴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17의 나이에 혼자서 기차를 타고 만주로 떠나고 결국 북일공사라는 회사를 세우고 꽤 큰 규모의 자산을 일궈냅니다. 이 모든 게 공식 교육도 없이 책 한 권과 스스로 만든 공부법만으로 이룬 여정이었겠죠. 이후 만주에서 무역업을 하며 기반을 다지던 시절 우연히 한 지인의 소개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책과 글에 대한 애정, 민족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면서 그는 이육사와 꾸준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육사가 신용호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민족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용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결심합니다. 내가 번 돈은 이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그는 이육사, 장준하, 조소왕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했고 북일공사에서 벌어들인 자산을 아낌없이 독립자금으로 사용합니다. 해방 이후 귀국한 신용호는 여러 사업을 시도하지만 6.25 전쟁과 경제 혼란 속에서 수차례 무너집니다. 그때 그는 고민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가난과 병으로 받지 못했던 교육의 단절을 떠올립니다. 바로 교육의 모든 걸 걸기로 하죠. 그렇게 하여 신용호는 그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1958년 서울의 중심지 광화문에 회사를 설립합니다. 대한교육보험, 지금의 교보생명입니다. 보험회사라고요? 교육과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험을 택한 이유는 단순한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담배 한 갑값을 아껴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자. 그는 학자금 보험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이후 전국 3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보험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1996년 그는 보험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세계보험협회 월계관상을 수상합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교육보험 모델의 세계적인 공인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교보생명은 그 자체로 교육실천형 기업이자 사회적 브랜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교보의 회장이자 그의 아들인 신창재는 의사 출신으로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아 교육과 사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월계관상을 수상하며 세계 최초의 부자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신용호는 보험이라는 수단을 넘어 더 많은 이들과 지식의 기회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교보문고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광화문 교보빌딩 지하 1층에 서점을 넣었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서 서점을 연 셈이었죠. 실제로 그 결정은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습니다. 아니 보험회사가 왜 서점을 하죠? 이 좋은 자리에서 돈벌이도 안 되는 책을 판다고요? 하지만 신용호는 단호했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회사가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1980년 교보생명 광화문 4옥 지하 1층에 교보문고라는 이름의 서점을 오픈합니다. 교보문고는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이 서점이 지식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민주적인 공간이길 바랬던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의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단 한 줄이지만 교보문고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철학이 모두 담긴 말입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조형물로 남은 것이 아니라 교보문고라는 공간 전체를 지탱하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책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이 다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요. 오픈 당시 교보문고는 2,700평 규모의 매장과 24.7km의 서가 길이를 자랑하며 세계 최대 서점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진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학습, 사색,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독서 경험 중심으로 공간이 설계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도 있고요. 서가를 천천히 걷는 사람들도 있고 작은 책상 앞에서 조용히 사색하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연간 5천만 명이 방문하는 국민책방, 지금의 교보문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오프라인 서점을 수십 년간 유지한다는 게 지금 같은 시대에 가능할까요? 온라인 서점, 전자책, 모바일 콘텐츠 모든 게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편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지금 교보문고는 어떻게 이 공간을 지켜내고 있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교보문고는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며 운영 중입니다. 최근 5년의 교보문고의 재정 상태입니다. 2022년부터 연간 100억 이상의 적자를 내며 운영 중입니다. 적자 수치만 보면 사업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적자 구조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바로 모기업 교보생명의 지원 덕분입니다. 돈은 교보생명으로 벌고 사회 환원은 서점으로 하겠다. 교보생명은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교보문고의 철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닙니다. 철학의 후원이자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런 교보의 신념 아래 교보문고는 지금도 수많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북토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오픈 테이블, 청소년 독서교육 청춘 책방 프로젝트, 점자 도서 후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프로그램, 이 모든 프로그램이 수익 없이 혹은 적자를 감수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는 지금도 책을 팔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책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철학은 교보문고 직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입사 후 직원들은 출판 산업과 독서 문화, 문화 역사 강연 등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책을 단순 판매가 아니라 가치 있는 콘텐츠로 여깁니다. 신용호는 직원들에게 다음에 5가지 운영 원칙을 남겼습니다. 첫째, 모든 손님에게 친절할 것. 둘째, 초등학생에게도 존댓말을 쓸 것. 셋째, 책을 오래 봐도 눈치 주지 말 것. 넷째, 책을 베끼더라도 말리지 말 것. 다섯 번째, 책을 훔치더라도 망신 주지 말고 이유를 경청할 것. 이 말들은 단순한 운영 지침이 아닙니다. 어릴 적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신용호가 다른 이들만큼은 그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랬던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보문고의 직원들은 모든 고객을 배움의 가능성으로 대하며 행동 하나하나에 창업자의 철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 구조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팔아서 남는 것이 아니라 읽게 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으로 하는 구조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영 철학은 교보빌딩 외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화문을 쓱 지나다 보면 마음의 위로를 주는 대형 간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이기는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글판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교보문고는 단순한 서점이 아닙니다. 교보문고는 책이라는 물건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한 사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교육적 실천 공간인 거죠. 여러분도 교보문고에 가보셨다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 공기 자체가 약간 일반 서점과는 좀 다르다고 할까요?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보문고도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국내 최초 인터넷 서점인 인터넷 교보문고를 오픈하여 온라인 서점 시장에도 진출했고 2013년에는 독서 플랫폼 SAM 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SAM은 압도적인 콘텐츠 보유량과 지속적으로 신간 도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오디오북과 동영상, 학술까지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지식에 관한 건 다 다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요즘엔 독립 서점과의 상생, 지속 가능한 종이 포장 정책, 독자 커뮤니티 후원 등 환경과 사람을 위한 활동도 계속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엔 여전히 책을 통해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변하지 않기에 교보문고는 여전히 존재의 이유를 가진 공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쩌면 교보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기업일지도 모릅니다. 수익보다 가치를 말하고 효율보다 사람을 생각하니까요. 보험으로 교육을 돕고 책으로 마음을 나누고 지식으로 세상을 밝히려는 브랜드, 그 철학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늘도 묵묵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길을 걷다 교보문고가 보인다면 한 번쯤 들어가서 교보의 철학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바이스토리 교보였습니다.